자, 이번에 두 번째 등장해 주시네요. 방금 봤잖아요. 그렇죠. 방금 찍고 새로운 주제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람직한 신입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바람직한 신입 마인드. 혹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똥 싼 신입들의 사례가 있을 텐데 어떤 신입들이 문제가 됐나요? 정말 어질어질한 거 많은데요. 너무 많죠. 일단 저라고 그런 실수가 없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실수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 실수였냐면 월드버스가 나오면 안 되는 그 업데이트였거든요. 다음 주에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브랜치에 실수를 한 거죠.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나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거. 바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데이터 실수도 다 해봤고, 그다음에 뭐 막 몬스터 무한대는 스폰 되는 이슈도 한번 해봤고, 사실 신입이라면 할 수 있는 실수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보자면은 가끔 게임하다가 업데이트나 이후 갑자기 임시 점검이 또 한 번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신입이 실수해서 갑자기 임시 점검을 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임시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데이터 실수는 아니고 스토어 배포 관련된 이슈였어요. 저희는 기획 쪽에서 스토어 배포부터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스토어 배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배포를 해버리니까 실제 라이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유저들이 완전 새롭게 가입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이제 서버 이상 감지가 바로 탐지가 되어서 1분 만에 확인이 됐고 임시 점검을 들어갔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들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리더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혼나나요? 아니면 징계를 먹나요? 일단 징계까지 간 적은 저는 없고, 재밌는 게 팀장님들도 다 똑같은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과거 실수 일화들을 소개해주면서 혼내시기도 하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위로를 건네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두 번 실수를 반복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독여지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혼이 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입분들한테 큰 기대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저 사람들 실수할 거라고 다 생각해요. 저는 혼내는 케이스를 못 봤어요. 왜냐면 다 그거를 누구든지 하니까. 그런데 이제 케이스가 다른 거는, 아까 제가 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잡았어요. 실수를. 그러니까 내가 업데이트 들어가니까 전 그 데이터를 계속 체크하거든요. 업데이트나 래.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브랜치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칭찬받았어요. 그래도 너가 넣은 데이터에 대해서 끝까지 봐줬고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알려줬으니까 어쨌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로 이야기 칭찬해줬으면 해줬지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하면 숨기면 안 돼요.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하면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꼭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발. 맞아요. 실수하면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차렸을 때 즉시 말하는 게, 혼날 거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른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을 건데 내가 한 실수 말고 다른 분들이 한 실수의 사례들, 그리고 그 실수가 일어나서 어떤 일까지 겪게 되었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실수라고 하기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입분들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하나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업무적으로는 실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실수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해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근데 질문 안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큰 실수라 생각하거든요. 신입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게 적극적으로 좀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물론 사람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로 물어보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메신저로라도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정리하고 해서 나 이런 거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아까 데이터 실수 이런 거 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입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질문 안 하는 실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여우님이 떠오르는 그 신입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신입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입분들이 취준을 하고 들어와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신의 사수나 팀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냥 계속 우기는 경우가 조금씩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 프로젝트에 경력이 있는 사수나 아니면 팀장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는데 설득하는 데 정도만 힘을 쓰고 고집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갑자기 그 신입분들이 한 진짜 실수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공유 안 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끼리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구두로 이야기 더 많이 할 거고. 근데 그거 무조건 공유해야 되거든요. 왜 그 실무자끼리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팀장님, 파트너님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진짜 실수가 나도 커버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유 안 하면 그냥 그거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반복되고 해버리면 그게 또 버릇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업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면 무조건 공유하고, 그리고 구두로 공유하지 말고 꼭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남겨놔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받아라. 다 태그 걸고, 그런 거 진짜 다 태그 걸어야 돼요. 걸어서 내가 이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누구한테나 다 알려야 돼요. 꼭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공유 안 하는. 꼭 공유는 반드시 해라. 맞아요. 더 얘기하자면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막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실수를 하고 그 사후 처리를 잘 하고 공유도 빠짐없이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잘 안 했을 때 신입들이 뭔가 수습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평가가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례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회사마다 이제 어느 정도 탈락 수준이 다른지가 다르겠지만 전 봤어요. 탈락하는 분들. 진짜 계속 실수 반복하고 똑같은 거 반복되면 일단 먼저 계약직이 수습이 연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연장이 되고 이 사람이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있냐, 태도가 고쳐졌냐, 이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고쳐졌다 싶으면 이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최장 계약이 제가 2년까지 연장되는 것 같아요. 2년까지 연장되는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가셨는데, 사실 2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실수나 실수 처리를 못해서 수습 탈락한 케이스는 거의 못 봤고, 그래도 신입들에게 실수를 용인한다기보다는 용서해주고 같이 잘 처리해주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너무 큰 실수만 아니면 뭐 거의 수습 탈락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인가 봐요. 그러네요, 진짜. 우린 짜증없었는데. 우리가 업무적인 실수보다 욕을 한다거나 평소 업무적인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팀장이랑 싸웠다거나 그러면 수습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건 너무 또. 그렇죠. 근데 업무적으로 수습 탈락하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욕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거 말이 안 돼.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두 분 다 신입 때는 어땠어요? 실수 같은 거 근데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안 하는 편이었나요?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실수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실수는 했지만 적은 편이었다. 근데 저는 그 실수가 좀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하긴 했던 거. 내가 넣은 거 진짜 테스트 계속 하고, 어차피 신입이어서 시간 많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데이터 꼼꼼히 넣었는지 체크하고 계속 확인하면 실수는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어쩌다 뭐 바쁘다 보면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실수가 좀 적은 편이었고,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확인하는 버릇, 그리고 그거를 그 누구한테 좀 테스트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실수가 좀 있었던 편이긴 한데요. 그 실수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다행히 2번 반복되는 실수들은 없었어서 잘 마무리되고 사후 처리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신입의 마인드, 두 분 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신입이 첫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이제 신입분들을 면접을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임업 회사들이랑은 조금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신입분들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유연성. 이게 업계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너무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게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뭐 어떤 걸 해보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신입으로 왔을 때 사수 입장에서나 팀원 입장으로는 우리가 요구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관들이 뽑을 때 게임적인 전문적인 이제 지식보다는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잘 융화되고 일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사수와 어떻게 잘 어울리느냐가 가장 큰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뭔가 내가 고집 피우지 않고 신입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라는 게 가장 저희 회사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입분들한테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지 않는 대신에 그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좀 기대는 하거든요. 어쨌든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나 어떤 개발 기조에.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 회사에 이제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깨끗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거 놓칠 수 있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 UI 불편한 것들.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익숙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지만 그분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 알고 있거든요. 위에 사수분들이나 팀장님들, 실장님들한테 그런 거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말하기 어려우면 적어놓고 분명히 그분들이랑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메신저 보통 방에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꺼번에 적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로 신입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게임이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신입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라 생각해요. 자, 사랑받는 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신입 이런 신입은 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 예의 없는 거겠죠? 생각보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불쑥불쑥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훅훅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반존대라던가 약간 욕설 있죠. 사실 선언 넘는 발언.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존나 이런 거 친구랑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말하다 보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괜찮은데 그게 약간 진짜 약간 추임새처럼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되게 좀 거슬려요. 그게 되게 되게 예의 없다고 들더라고. 너무 꼰대 같나요? 아니 저는 그게 조금 뭔가 너무 꼰대 같더라고. 그게 꼰대라고 하려면 저 꼰대 한대요 그냥. 그런 게 좀 저는 그런 사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좀 눈치 없는 분들 그런 신입분들한테는 제가 다가가기 힘들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간단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고 예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입분들한테 저희가 큰 업무적인 지식이나 퍼포먼스를 바라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일해 나가면서 조금 더 퍼포먼스 성장하는 걸 기대하게 되고 같이 우리 팀으로서 융화되는 걸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예의가 없다거나 눈치가 없다거나 뭔가 배려가 못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다가가기에 조금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업무적으로도 그만큼의 능률을 같이 시너지를 못 내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인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본인쌤이 생각하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저희랑 본인쌤 일했던 시절이랑 좀 다른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의 없고 그리고 특정 커뮤니티를 한다거나 네, 또 혐오를 그러니까 일단 뭐 팀원들이랑 융화되지 않고 본인 고집만 부리는 사람 한 번 더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면 되는 거를 대충 처리한다거나 그런 게 공통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신입 아닐까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 신입분들이 그래도 막 처음 들어오면 막 엄청 대단한 거 하려고 하시는 케이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어때요? 전 에너지가 있는 건 괜찮아요.
열심히 제안하고 맞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 맞아요.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또 동의합니다. 그것도 자기 에너지에 취해서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면서 주장을 하면 또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한 친구죠. 맞아요. 요거는 제가 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인데 제가 신입 때 저희 하는 게임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좀 큰 이벤트였는데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잘 거쳐야 되는지 몰라서 아이디어만 괜찮은 상태로 끝나고 드랍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2년이 지난 뒤에 그거를 다시 이벤트로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 때 들어가서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못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배워서 조금 추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신입 때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유연하게 사회생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신입분이라서 서로 신뢰가 안 쌓인 느낌. 신입분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 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신입이니까 쉽게 맡기고 그 의사결정을 딱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신입 때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었다가 제가 1년차, 2년차 제가 업무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고 맡기더라고요. 우리 서로 간에 신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당연히 안 됐던 것들도 지금은 당연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먹고 자신 좀 내려놓고 조금 먼저 열린 마음으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해야 하겠지만 신입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취준을 하는 입장에서 신입의 생활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신입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면접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도 조금씩 알 수 있을 테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 게임 캔버스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